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존 실제로 대피훈련까지 진행해야 하는 붕괴사고 시 대피훈련은 최근 방역 지침에 따라 안내방송으로 대체합니다.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기존 실제로 대피훈련까지 진행해야 하는 붕괴사고 시 대피훈련은 최근 방역 지침에 따라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니 잠시만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 밖으로 대피를 못하셨다면 안내되는 수칙들을 준수하며 구조대가 오기까지 안전하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붕괴 사고 발생 시 낙하물에 대비해 책상이나 식탁 밑으로 들어가거나 엘리베이터 홀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 근처로 대피하십시오. 두 번째, 진동이 멈춘 것을 확인하였다면 침착하게 탈출 가능한 동로를 찾으십시오. 건물 내부를 이동할 때에는 추가적인 낙하물에 대비해 방석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사고 발생 시 건물 전체는 정전 상태가 되며 오직 비상전력만이 작동합니다. 전등은 물론 엘리베이터 역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동 중이 아닙니다. 어째서 움직이는지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무너진 잔해 사이로 끔찍하게 죽은 시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지 마십시오. 다만 잠시 그들에게 애도를 표하십시오. 하지만 핏자국이 어디로부터 이어져 있거나 시신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몸을 숨길 장소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큰 소음을 내는 것 역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대로 머무십시오. 부상자를 발견한다면 데려와 주십시오.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이고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기운을 차리고 사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소리 같은 게 들린다면 무시하십시오. 체력이 떨어지면 환청 또는 환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만약 건물 내부 어딘가에서 바닥에 뚫린 작은 구멍을 발견하신다면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그 구멍은 누가 뚫은 것인지 알 수 없고 무슨 의도로 뚫렸는지도 모릅니다. 아홉 번째, 오랫동안 무거운 잔해에 깔릴 경우 해당 부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죽은 세포로부터 독소가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인물을 제거할 경우 혈액을 통해 독소가 온몸으로 퍼지게 되므로 먼저 환부의 색을 확인하여 검푸른 색을 띠고 있다면 제거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거 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어떤 색이든 환부를 넘어 발진 등이 몸 곳곳으로 퍼져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십시오.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탈출 경로를 찾지 못하셨다면 되도록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으로 향하십시오. 구조의 용이성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고 데이터를 통해 저희는 생존자가 만약의 상황에 처했을 때 후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1번째,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때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 소리를 내어 구조대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허나 잠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물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도망치십시오. 높은 곳으로 향한 건 이것을 위함입니다. 12번째, 사고 발생으로부터 구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4일입니다. 이러한 지연 시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허나 지금까지의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는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니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3번째, 사고 이후 특이한 색의 발진이 일어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면 등의 유해물질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피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리, 이거 어쩌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우리 공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봐요. 저번에 세무미 팀장이 가서 새 팀장이 가면 좋은데 지금 휴가 중이라서 김대리가 대신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요? 저는 그쪽 공장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번에 새 팀장이랑 같이 신입 직원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 직원이랑 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화로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데 한번 와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요. 네, 그럼 일단 가서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유, 진짜 미안해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참, 이게 계획이 없던 일정이어서 숙소는 가서 김대리가 아무데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카드, 이 결제는 이걸로 하면 돼요.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거 뭐 생산 라인 쪽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이 좀 딜레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오늘 시간도 애매하고 하니까 여기 근처에서 자고 내일 오후까지 회사 들어가 보죠. 근처에 뭐 괜찮은 호텔도 없는 것 같고 잠만 잘 거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죠. 안녕하십니까. 저희 세동 모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메로나 20 방역 수칙에 따라 무인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직원 호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울러 이용 시 몇 가지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저희 모텔은 일반실, 준특실, 특실, 프리미엄 호실이 있습니다. 일반실 준특실은 최대 4인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2인이 기본이며 1인이 추가될 시 인당 15,000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특실과 프리미엄 호실은 최대 8인까지 가능하며 4인이 기본이며 1인이 추가될 시 인당 15,000원 추가 요금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현재 방역 지침에 따라 2인까지만 이용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체크 인아웃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체크인 오후 3시 이후, 체크아웃, 이길 오후 1시까지. 금요일 및 공휴일, 체크인 오후 7시 이후, 체크아웃, 이길 오전 11시까지. 대실은 평일에는 7시간, 금요일 및 공휴일은 5시간입니다. 세 번째, 저희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6층은 비품실이기 때문에 그곳으로의 출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2층부터 5층까지만 객실이 존재하며 5층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밤 늦은 시간에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나 무언가를 끄는 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슬린다면 비치되어 있는 전화기를 조용히 들어 1004를 누른 후 잠시 수화기를 내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때 유행했던 모텔 몰카 확인법입니다. 거울에 손가락을 대서 손가락의 대칭으로 거울의 뒷면이 비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객실에서는 그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희 객실에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CC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다섯 번째, 차량으로 방문 시 입구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천막이 있습니다. 그 천막의 재질은 두껍기 때문에 차량으로 통과 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천막이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다면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한 후 걸어서 들어와 주십시오. 그 후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해 두었다고 말하고 카운터에 찾기를 맡겨주시면 주차를 다시 해놓겠습니다. 여섯 번째, 객실 내부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지 마십시오. 객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프라이머시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곱 번째, 밤에 창밖을 볼 때 밖이 너무 어둡다면 밖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엘리베이터 이용 중 누르지 않는 층수로 간다면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히는 것을 그냥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닫힌 버튼을 누른다면 그 후의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공실은 객실 문 앞에 호실의 LED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이용 중인 호실이란 소리입니다. 다만 304호는 항상 공실로 비워둡니다. 3층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혹시라도 304호의 호실 LED가 꺼져 있는 것을 보아도 그냥 지나쳐 주십시오. 또한 자신의 키에 304호라고 적혀 있다면 의식하지 마시고 직원이 안내해 주었던 호실로 가십시오. 객실 안으로 들어와 카드키를 다시 확인한다면 호실이 제대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열 번째, 입실을 했는데 화장실 불이 켜져 있고 샤워 커튼이 쳐진 상태로 물이 틀어져 있을 경우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카운터로 연락 바랍니다. 카드키를 꼽지 않는 이상 어떠한 조명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11번째, 간혹 오후 4시 56분에 객실 화장실에 가끔 핏물이 고여 있다는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 현상을 겪으셨다면 그 즉시 카드키를 꼽아둔 상태로 카운터로 와주십시오. 호실을 바꿔드리겠습니다. 12번째, 냉장고에는 생수 2병과 캔 음료 2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생수와 음료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음료와 물일 것입니다. 단, 음료에 어떠한 상표도 없는 밋밋한 캔이라면 절대로 음료를 드시지 마십시오. 13번째, 객실 내에서 알코올, 곰팡이 냄새, 먼지 냄새가 아닌 처음 맡는 묘한 냄새가 나고 몽롱한 기분이 든다면 양손으로 귀를 막고 코를 막으십시오. 여러분 홀로 감당하기 힘든 사실이 그 냄새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14번째, 특실 이상 객실은 특별한 테마로 객실을 꾸며 놓았습니다. 그중 공포스럽고 기괴한 컨셉의 객실도 있습니다. 그 객실을 이용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 가, 욕실에서 1시간 이상 혼자 있지 마십시오. 나, 채널을 돌리던 중 무언가를 숭배하는 듯한 영상이 나온다면 10초 내로 채널을 돌려주십시오. 다, 조명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실이 어둡다면 조명을 확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 밤중에 머리막 근처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불을 켜서 확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소리는 잠시 후 멈출 것입니다. 15번째, 침대의 베개가 3개 이상 있다면 직원을 호출해 주십시오. 예로부터 침대 위에 남은 베개에는 무언가가 누워간다고 전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모텔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영원히. 대한민국의 모든 육해공군과 경찰 병력들에게 알린다. 21년 09월 07일 18시 30분 대한민국의 좀비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되었다. 좀비 바이러스는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계로 정부에서는 모든 군경 병력들에게 좀비들과 그 외의 괴생명체에게 대항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방송과 서류로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는 중이다. 첫 번째, 감염자의 약점은 우리가 익히 알듯 머리 부위다. 개인 화기로 그것들의 머리를 겨누고 사격하라. 다만 한두 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의 움직임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쏴야 한다. 두 번째,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 혈액 등으로 감염된다. 처음 감염자에게 물린 직후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 그러나 물린 지 약 180초가 경과하면 물린 부위가 검게 변하고 300초 후에는 심한 고열과 구토 증세가 나타난다. 그리고 10분이 되면 눈의 검은 자가 사라지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이빨과 손톱이 짐승처럼 날카로운 형태로 변한 뒤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 이상 증상이 눈에 띄기까지 3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처음 마주한 사람에 대해서 물린 부위가 없는지 확인하고 최초 발견자는 3분의 타이머를 맞춰둔 후 변이 증상이 없다면 민간인 격리소로 인도하고 변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각 사살한다. 세 번째, 길거리의 시신들을 마주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마라. 시신의 머리가 완전히 부서져 있다면 안심해도 되지만 몸은 피투성이지만 머리가 멀쩡한 시체가 있다면 머리를 쏴 확인 사살을 하도록 한다. 이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면 일종의 가수면 상태에 돌입하고 일정 시간 지나면 회복을 한 후 다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번째, 개나 고양이, 새 같은 동물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이 바이러스는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동물은 변이 증상이 인간과 같이 눈에 띄지 않으므로 절대로 손으로 만진다거나 데리고 다니는 행동을 일체 금지한다. 다섯 번째, 물가에 가까이 접근을 금지한다. 감염자 개체 중에서 물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개체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 개체들은 자신들이 있는 물가에 가까이 접근한 사람을 카멜레온의 혀 같은 촉수를 사용해 물속으로 끌고 간다. 이 개체들을 발견할 경우 물 밖에서는 활동을 못하니 가급적이면 교전은 피하도록 이 수중 개체들을 수살기라고 명명한다. 여섯 번째, 보급된 식량, 식수 이외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마라. 최근 보고에 따르면 어떤 미친 집단에서 감염자의 피를 음식과 식수에 뿌려놓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로 인해서 감염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보급된 식량, 식수 이외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마라. 일곱 번째, 동물원에 고립된 민간인들은 구조를 포기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바이러스는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사자, 호랑이, 곰 같은 맹수들은 일반 반려동물과 다르게 어떤 형태로 변이할지 예상이 불가능하다. 즉, 동물원에 고립된 민간인들은 구조를 포기해야 한다. 8번째, 만약 민간인들이 구조를 요청하며 접근할 경우 우선 몸을 수색하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위에 물리거나 핥긴 상처가 없다고 해도 각 부대의 의무병들과 군의관은 항상 그 구조 요청자를 예의주시하라. 9번째, 구조를 요청하며 접근하는 민간인들의 몸에 물리거나 핥긴 상처가 있다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즉각 사살해도 좋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10번째, 감염자 무리와 교전 중에 자신의 가족이나 연인, 친구를 발견해도 주저하지 말고 사살하라. 그들에게 말을 걸거나 접촉하는 등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11번째, 만약 감염자에게 물렸다면 즉시 자결해라. 총알이 없다면 다른 부대원들에게 자신을 사살해 줄 것을 요청하라. 동료가 자신을 쏴달라고 부탁한다면 기꺼이 들어주도록 한다. 함께한 전우를 자신의 손으로 끝을 내야 하는 기분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11-1. 감염자에게 물린 부위가 팔이라면 15초에서 20초 안에 물린 팔을 절단해라. 5분 동안 출혈로 인한 증상 외에 2번 항목에서 설명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시 지휘본부 의무대로 후송하라. 하지만 3분에서 5분 안에 감염 증세가 보인다면 11번 항목을 따른다. 각 부대의 임무는 최대한 많은 좀비와 바이러스로 인한 괴생물체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각 부대 지휘관들은 3시간 간격으로 상황 보고를 바라며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하여 우리나라, 우리 가족을 지켜주길 바란다. 우리의 임무는 민간인 보호와 감염자 말살임을 잊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저희 마인크래프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PC와 모바일, 콘솔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별 서버가 다르기 때문에 크로스 플레이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게임 시작 전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안내글과 음성에 집중해 주시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칙은 최초 게임 실행 시 자동으로 한 번만 재생되오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 11월에 정식 출시된 게임입니다. 오는 11월이 정식 출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샌드박스형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마음껏 즐겨보십시오. 두 번째, 메인 화면에는 로고, 버튼, 그리고 맵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로고 옆에 Hi, you're one of us 이라는 글자가 있고 몹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며 지켜보고 있다면 당일 모든 행동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싱글 플레이 중 어떠한 유저가 들어온다면 즉시 월드를 나간 후 삭제시켜 주십시오. 다른 유저와 함께 플레이를 하려면 온라인 서버를 열어야지만 유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싱글 플레이를 하신다면 다른 유저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멀티 서버에서 유저 닉네임은 오직 영어로만 가능합니다. 특수 문자로 이루어진 닉네임을 본다면 그것에게서 바로 눈을 돌리고
서버를 나가주십시오. 이미 그 서버는 그들에게 잠식당한 것이며 대응을 빠르게 하지 않을 시 여러분도 그들의 동료가 될 것입니다. 5번째, 시점 전원은 3가지로 변경 가능합니다. 1인칭, 3인칭 전방, 3인칭 후방이 있습니다. 만약 시점 중에 노멀시라는 시점이 보인다면 절대 그 시점을 클릭하면 안 됩니다. 6번째, 마인크래프트에는 캐릭터의 모습을 비추는 블럭은 없습니다. 산림 대저택의 어딘가에 거울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소문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거울을 발견한다면 절대 그곳에 다가가지 마시고 게임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추는 건 여러분의 캐릭터가 아닙니다. 7번째, 마인크래프트의 단일 서버에는 NPC들이 존재합니다. 그들과 거래를 해서 물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특수문자로 되어 있고 원하는 것이 6인이라는 아이템이라면 그 NPC에게서 100블럭 이상 멀어지거나 또는 게임을 꺼주신 뒤 12분 뒤에 접속해주세요. 참고로 6인이라는 아이템은 존재하지 않아요. 8번째, 마인크래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정육면체의 블럭들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동그라미 형태의 블럭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모양의 블럭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클릭하지 마시고 재접속해 주십시오. 단순한 오류입니다. 재접속하신다면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9번째, 크션이라는 몬스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추가되진 않았지만 만약 목격하신다면 영혼모래, 영혼흙 둘 중 하나를 10개 던지십시오. 하지만 위 재료가 없다면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시야에서 사라졌다면 바로 종료 후 약 27분간 게임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10번째, 히로빈을 본다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히로빈을 만났다면 일단 히로빈의 손을 봐주십시오. 손에 무기가 없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만 히로빈의 손에 무기가 있다면 즉시 게임을 종료하시고 종교적인 물건에 10분 이상 손을 대주십시오. 만약 종교적인 물건이 없다면 지금 있는 장소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십시오. 최소한 15m는 돼야 합니다. 11번째, 마인크래프트는 커맨드 블록을 사용해 여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만 꺼낼 수 있으며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자연 생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서바이벌 모드를 하던 중 커맨드 블록이 보인다면 당장 캐릭터를 리셋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것의 보금자리이며 여러분의 캐릭터가 빨리 사라지지 않는 이상 현실에서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12번째, 플레이 중 마을 주민이 공격해온다면 해당 마을 주민을 죽이십시오. 마을 주민은 유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을 주민이 아닙니다. 만약 무시하고 플레이를 한다면 캐릭터가 아닌 여러분을 향해서도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13번째,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다양한 텍스처 팩 및 모드를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쉐이더를 사용하실 거라면 반드시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쉐이더 팩 이름이 히로빈 쉐이더라면 그 쉐이드를 적용하지 마십시오. 14번째, 특정 몬스터들은 썩은 살점을 드랍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누군가의 살점이 드랍되었다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아이템을 얻으셨다면 신경 쓰지 말고 먹으십시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아직 개발 중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저들은 우연히 그 구역으로 들어가 개인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곤 합니다. 그 유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답장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어떠한 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16번째, 14번 수칙은 없습니다. 14번 수칙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을 눈치채고 14번 수칙을 비워두었습니다. 17번째, 피라미드의 상자에는 뼈, 거미눈, 썩은 살점 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챙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절대 조합하지 마십시오. 조합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합하지 마십시오. 18번째, 과거의 마인크래프트에는 맵의 끝에 파랜드라는 오류 지형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사가 과거에 범한 큰 과오입니다. 절대 이 파랜드의 모든 것을 알려하지 마십시오. 19번째, 여러가지 모드를 설치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러드멜이라는 모드는 없습니다. 그 모드를 실행한다면 저희는 그 어떤 책임도, 보호도, 구출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20번째, 마인크래프트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에서 밤이 되는 시간은 현실에서 약 20분 정도입니다. 만약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간다면 현실에서 창문 밖을 봐주십시오. 만약 무시하고 계속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고작 게임이라고 이러한 수칙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게임은 그들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또한 게임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복제된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칙에서 요로 끝나는 수칙은 없습니다. 요로 끝나는 수칙이 재생되신 분들께서는 당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